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성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는 안성 역사, 복합 환승센터라고도 얘기하고 십자형 더블 역세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동탄에서 오는 거 평택 부발선. 그러면 그게 안성 어디에 과연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왜냐? 2022년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부, 2부, 3부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부는 현재 2022년도 지금 11월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11월 현재 안성역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부, 3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이면서 사실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고 저랑 얼굴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다수의 분들은 별로 제대로 듣질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10분짜리 영상이 될지 30분짜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듣는 한 분에서 두 분, 한 명, 두 명을 찾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구독해주세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요 누를 테니까 별 중요치 않아요. 저한테는 제가 구독자만 늘릴 거였으면은 한 3분에서 5분 분량에 계속해서 물건만 올리면 됩니다. 물건만. 네, 그게 투자성이 있다 없다 제가 판단할 이유 없어요. 그냥 계속 물건만 올리면 돼요. 네, 얼마입니다, 위치 어디입니다, 가격 얼마입니다, 요것만 계속 올리면은 구독자 금방 5만 명 10만 명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나 많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고객분들한테 돈을 제 판단으로 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끄시면 되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2022년도 11월 현재 안성역은 어디일까?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정보 수집이라는 게 정보에는 여러 단계가 있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팩트적인 자료가 있을 것이고, 안성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안성에서 인맥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접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수집하고 이래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라는 상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1차 예측, 2차, 3차, 4차, 지금은 4차 예측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차 예측은 어떨까요? 1차 예측으로 봤을 때는 1차 예측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2차 예측입니다. 2차 예측이 작년도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1차냐 2차냐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국토부에서 자료가 요게 발표가 됐죠. 네, 작년 6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다 보시면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국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어디는 어떻게 되고가 그림이 그려진 거죠. 요 가운데쯤을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안성이에요. 안성. 평택이 있고 동탄이 있고 부발이 있고 요 가운데가 안성입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택에서 부발, 평택 부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가 팩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걸 2차 예측이라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팩트가 자료가 나오기 전에 당연히 1차부터 예측을 하고 찍어 들어가야 되겠죠. 땅을. 그러려면 단연간의 역세권 토지 투자. 안성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요. 그런데 타 지역을 단연간의 역세권 토지 투자 경험을 하다 보면 경험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평택, 대표적인 게 뭐 당진, 합덕역도 있을 거고, 그리고 원주, 남원주역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죠. 남원주 역세권, 서원주 역세권, 여주 역세권 이런 게 있습니다. 안성에서만 오랫동안 안성 땅만 하셨던 분은 이 경험치가 없으셔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안성에는 그동안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평택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원주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여주를 경험하고 당진을 경험해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이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경험을 10년 가까이 해보신 분들은 이 역세권 투자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예측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보면요. 자, 이렇게 유튜브에 제 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돋보기에서 안성철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그동안 안성철도와 관련돼서 3개의 유튜브 제작 올린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올린 게 제가 첫 번째로 올린 걸 보면은 2021년도 작년 4월 23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는 6월 29일 날 자료가 나왔었죠. 당연히 그 전에 제가 예측치를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의 어느 부분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자, 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자, 6월 29일 날 국토부 자료를 보고 국토부에서 그린 이 가안 노선, 노란 색깔 이 노선을 보고 제가 지도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이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2차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예측을 하게 됩니다. 3차 예측까지 갔을 때는 대기업 및 그리고 기타 시그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특히나 철도와 같은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교통망에 대한 계획들 이것들을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이러한 온라인상의 지도 서비스나 이런 걸 하는 대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보다도 정보력은 훨씬 빠를 거예요. 이번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잖아요. 카카오만 먹통이 된 게 아니라 카카오 그룹 전체가 먹통이 됐었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뭐라 그랬죠?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까 오히려 정부, 민간, 정부 굉장한 혼란과 금전적인 손해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망이 이제는 뭐 국가망이다고 할 정도로 국가에서 개입을 할 정도가 지금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 여기서 주는 시그널들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사람만이, 공인중개사만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차와 2차까지 분석이 끝났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유튜브에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9개월 전쯤에 네이버 지도 변경됨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안성철도 노선 표기 네이버 지도 변경 작년과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지도에 안성철도와 관련된 게 변경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동그란 표시해 놓은 게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제가 언제 올렸냐? 올 1월 27일 날 제가 올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어떤 안성의 한 지역의 특정 위치를 여기에 확실하게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죠.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1차 예측은 타 지역의 경험치를 가지고 사실 이게 가장 무섭고 이게 어쩌면 가장 정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예측치를 가지고 제가 1차적으로 고객분들 토지 투자 입지를 찍어드리고 땅을 투자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2차 예측,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1차 예측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예측, 일반 개인들이 접근도 할 수 없는 대기업들의 정보력, 그들의 시그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예측까지 온 것 같아요. 4차 예측은 안성 자체, 지자체의 얼마나 의지력과 그리고 지자체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에서 지금 가장 큰 시그널 신호를 주는 것은 동신일반산업단지 조감도에 사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안성지자체가 안성시가 어떻게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를 먼저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선적으로는요 보시면은 특집이라 그래서 안성의 도시공사가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10월 26일 얼마 안 된 뉴스가 되는 거네요.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어떤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최종 보고회네요. 최종 보고회.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올해 안성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안성도시공사라고 하면 신문기사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안성시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 개발 수요가 부족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반대 의견으로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2008년과 12년. 근데 지금은 2022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개발 수요 넘치고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자, 최근 들어 안성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택지 개발 수요 증가,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도시공사 설립을 향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과 수도권 내륙선 및 평택 부발선, 철도 사업 등 국가 기간 산업.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기간 산업이에요. 국가 기간 산업. 그 국가 기간 산업을 국민들한테 알 권리로서 제공을 하는 대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이번에 카카오 목통 사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략산업, 기간산업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적자가 나고 뭐가 나도 간다는 얘기예요. 자, 추진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신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등 안성 철도 시대를 대비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공공주택가 환승터미널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자, 그러면서 현재 평택 부발선은요. 자, 보시다시피 자, 예타 조사 대상이 선정됐고 지금 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 그래요. 지금 여기 지도, 이 철도 계획을 보시면 여기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부의 길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막 7년 전, 8년 전, 9년 전쯤에 평택, 지제역 주변, 안중역 주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회원들이 원주로 그 다음 넘어갔고 원주에서 또 남원주 역세권, 서원주 역세권 자, 한번 크게 수익을 내고 그리고 뭐 여주도 가고 뭐 당진도 일부 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안성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제 고향이 안성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초대박 개발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안성이 되는 겁니다. 늦게 들어왔지만 어쩔 수가 없죠. 개발들의 진행이 평택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을 10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평택하고 화성하고 같이 묶어서 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평택 노래만 부를 때 저희 회원들은 평택에서 수익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원주로 가서 원주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있는 동네입니다. 원주 인구 35만 강원도 1위의 도시죠. KTX 들어가 있고 뭐 강남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여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성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택 부발선은 지금 예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은 어떨까요? 자,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타 용역이 본격화돼 있다라고 신문 기사로 제가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 추진하는 용역으로 3월 28일 입찰 공고 후 현재 계약을 마친 상태며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조사 용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자체에서 시그널을 엄청난 걸 준 게 있어요. 그게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입니다. 자,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어디 들어갈까요?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바로 여기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안성맞춤 아이시고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런 그림으로 지금 조감도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감도가 온라인상에 공개되지 않길 원했었는데 뭐 이미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이 조감도가 이제는 안성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매수자분들 저 상담하러 오시면은 이 조감도도 처음 봤다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돌덩어리인지 황금덩어리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점은 이러한 조감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아니면은 이게 뭐야 이런 걸로 난 투자 판단 안 해 이렇게 본인만의 철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땅만 보러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엊그저께 저한테는 집업만 알려주세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 오셔가지고 집업만 알려달래요. 본인이 다 전문가라서 다 판단할 수 있대. 제가 그냥 웃으면서 끊었습니다. 자, 이 지금 지자체에서 이 조감도를
발표가 됐어요. 지금 이 조감도에는 한 10여 년 가까이 역세권 개발, 전국적으로 역세권 토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소름이 돋는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 오시면은 브리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거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깜짝 놀라십니다. 이 동신일반산업단지에는 안성 역세권과 관련된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 온라인상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2022년도 11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1차 예측과 2차, 3차, 4차 예측까지 아주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안성이라는 이렇게 큰 섹터 내에서 대체 어디에 땅을 사야 될 것인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미 동신일반산업단지라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가장 철도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 두 군데는 제가 1차 예측을 했던 곳과 일치를 합니다. 제가 1차 예측을 했던 곳 80%의 확률로 이곳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과, 그리고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가 노선도를 선으로 연결하면서 했을 때는 그 80%의 예상치 입지가 아닌 타 지역 쪽으로, 안성의 다른 지역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이 그림상으로는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러서 자 대기업 시그널을 보다 보니까 3차 예측을 보니까 다시 제가 처음에 예측을 했던 1차 거기가 맞구나라는 게 제 나름의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 4차 예측, 지자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4차 예측에 해당되는 입지는 어디냐면, 처음에 제가 1차로 예측을 했던 부분과 일치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안성으로 따지면 여기 동신일반산업단지 있는 이 부분 어디, 그리고 이 바라동, 현수동 일부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자 안성시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강남 이남권과 터미널 동북권 이쪽이 제가 1차로 예상했던 부분이었죠.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제 4차까지 왔을 때 유력한 역시나 후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곳 중에서도 좀 더 제가 확신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엊그저께 제 구독자라 그러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오신 게 있는데 굉장한 신빙성이 있는 어떤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 이 이야기가 별다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가사동, 가연동, 동신리, 구사리, 바라동, 도기동, 개동 이쪽 어딘가가 가장 유력한 역사 후보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성의 모든 공인중개사분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냥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 논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성역이 어딘가에 들어올 것인가, 안성 어디에 들어올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가 드렸다고 보여지고요. 이 영상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1차, 2차, 3차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네 번째 영상이 지금 되는 거죠. 안성 역사와 관련돼서 그걸 다 보셔야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역사가 어디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주변에 우리는 토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입니다.